그러니까 제가 빨리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도는 그 자매 비밀입니다. 자매 비밀. 자매 비밀. 여러분들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9시, 10시.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12시 넘어서 대충 주무실 겁니다. 대충 12시 좀 넘어서. 그런데 12시 전에 자는 잠이 12시 지나서 자는 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예를 들어서 12시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1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거 똑같이 6시간입니다. 똑같이 6시간. 똑같이 6시간인데 우리가 그 직업적으로 뭐 늦게 마치고 어쩔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12시 전에 잘 수 있는 것 같으면 12시 전에 자는 게 12시 후에 자는 잠에 한 2배,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시로 넘어오면 1시간이 아니고 그럼 2시간짜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새벽에는 공부가 1시간을 하면 2시간 이상의 집중력이라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자고 일어났을 때가 내가 맑고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공부는 새벽에 해야 되고 밤은 잠에 자요. 12시 전에 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행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TV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뭐 카톡을 한다든지 해서 보통 12시 넘어서 자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럼 잠의 비밀이 점점 시간이 땡겨질수록 더 그 영향덩어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시간의 효과가 있고 10시부터 12시까지도 2시간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9시부터는 몇 시간인가 하면 그게 1시간이 아니고 3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3시간짜리가. 만약에 이게 8시로 내려오면 이거는 1시간이 4시간짜리가 효과가 4시간짜리.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뭐 산에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저녁 먹고 눕는데 8시 반쯤 잠이 들었어요. 8시 반쯤. 8시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몇 시 자면 깨는가 하면 12시 반이나 1시 전에는 무조건 깹니다. 8시나 8시 반에 자면 12시 반이나 1시 되면 무조건 깹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은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시간은 4시간밖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깨서 잠이 절대 안 옵니다. 잠이 절대 안 옵니다. 한 3시간 동안 또 딴 거 해야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잘락해서 잠이 안 옵니다. 3시간 뒤에 한 4시 반쯤 되면 또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아침에 뭐 4시나 5시 돼가지고 자면 오히려 그거는 역효과. 9시 전에는 절대 자면 안 됩니다. 9시 전에는. 9시에 자면 9시 자서 3시에 일어나도 6시간이고 12시 자서 6시 일어나도 똑같은 6시간인데 잠의 질로 따지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 자는 잠은 거의 1시간짜리도 안 됩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0.7 가중치로 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5시간, 6시간 자도 항상 잠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10시에 자고 4시쯤 일어납니다. 조금 시간은 요즘은 좀 땡기는데 10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는 것도 6시간인데 제가 힘들면 저도 그전에는 아침에 하기 전에는 맨날 뭐 TV 보다가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에 7시 일어나고 뭐 7시 반쯤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이게 계속 피곤한데 오히려 10시 자고 4시 일어나니까 제가 힘들면 어떻게 아침형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한 일주일 뭐 4, 5일 하다가 못하게 되지. 오히려 전에보다 잠은 더 많이 자고 수면의 질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9시라는 얘기입니다. 9시 전에 자면 역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은 더 좋은데. 그 대신에 9시 자서 3시 일어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황금 타임이 힘들겠지만은
9시 자서 3시에 하면 6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실제로 10시간 가까이 잠을 자는 겁니다. 곱하기 2의 가중치를 두고 9시부터 12시까지 3, 2, 7시간 하고 1, 2, 3, 3시간 해가지고 10시간짜리 잠을 자는 겁니다. 10시간짜리. 그리고 아침 시간은 공부하는데 최적의 시간입니다. 공부하는데 아침 시간은 예를 들어서 2시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4시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낮 시간에 4시간 이상, 밤 시간에 4시간 이상의 효과가, 영양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새벽킹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쁜 사람들은. 그리고 성공한 CEO라든지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밤에 12시 넘어서 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10시 자가지고 거의 한 4시, 빠른 사람들은 3시 일어나는 3시. 그 시간에 자기가 하루 할 거 독서하고 자기 할 거 정리해놓고 낮 시간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그것이 시간을 24시간이 아니고 28시간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최마지노 시간에 11시에 자가지고 5시 정도 12시를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독서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의 단초가 저는 새벽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패턴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12시 넘어서 자고 6시, 7시 일어나면 독서 시간 확보할 시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낮 시간은 매번 다른 하던 일 해야 되니까 시간 빼기가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밖에 안 돼. 짜투리 시간 20분, 30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 시간을 만약에 놓치면 사실 저는 하루를 다 날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날 못하면, 새벽에 못하면 낮 시간에 실제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 잠의 효과,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 하는 패턴들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요. 다 한다고 다 해. 하는데 성적은 맨날 그 자리. 그러면 내가 남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는 그 대신에 상위권에 있고 전국에서 노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인이라든지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조금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 그럴 바에는 아예 노는 게 낫습니다. 해도 그러고 나서 자기가 느끼는 게 자기의 무능함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만. 나는 해도 왜 안 되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공부 안 한 거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 다 했습니다. 남들처럼 했어요. 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힘이 들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졸려요. 힘들어요. 아침에 어떻게 잠을 깨요?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샤워장으로 가십시오. 잠을 안 깨는 사람 같으면 샤워하고 나면 잠 다 깹니다. 눈 뜨면 바로 샤워장으로 달려가면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내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아마 힘드실 거야. 아마 일찍 잘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 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패턴 내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시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내가 밤 시간에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낭비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면 저는 표현을 써요. 밤 시간을 죽여라. 그건 제가 생각한 터득한 방법이에요. 내가 독서를 하려고 하니까 낮 시간에 시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뭘 하고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 맨날 TV 보고 맨날 이랬단 말이야. TV 보고 독서문 나가야 연락하니까 치우는 시간도 없고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을 죽이자. 새벽을 활용하자.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주 4일 이상은 10시 잡니다. 10시 자고 4시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조금 머리를 좀 썼어요. 4시 일어나니까 4시 15분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4시부터는 내가 책을 읽기 위해서 3시 45분 일어나야 된다. 3시 45분.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뭐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4시부터는 내가 내 일과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도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도 시간을 땡기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생활의 변화를 내가 느끼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11시쯤에는 잘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더 땡기지면 더 땡길 수도 좋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12시는 가급적이면 넘기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행하고 이제 올빼미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침행은 이게 선순환대로 들어갑니다. 선순환. 올빼미행은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악순환의 연속. 올빼미행은. 올빼미행을 하면 밤에 늦게 자니까 야채를 또 먹어야 돼요. 야채를 먹어야 되면 아침에 먹기도 힘들어요. 그게 살로 가고 살 안 빠져요. 새벽행을 하면 거의 살이 빠집니다. 자동적으로. 새벽행을 하면.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새벽행을 하시면 됩니다. 밤참만 안 먹어도 살 빠집니다. 밤참만 안 먹어도. 우리가 활동할 때는 아침, 점심, 활동할 때는 많이 먹어도 살로 안 갑니다. 활동할 때는 깨어있을 때는. 내가 깨어있을 때는 살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밤에 먹고 소화도 되기 전에 자니까 잠의 질도 떨어지는 겁니다. 속을 비우고 자야지. 안에 장기도 실제로 이걸 비워야지 내가 잠을 온전히 잘 수 있는데 안에서 나는 자고 있는데 속에서는 장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특히 남자분들은 술 많이 먹고 주무신 날 아마 차이가 날 거야. 술을 안 먹고 잤을 때는 똑같은 내가 6시간을 자더라도 덜 피곤한데 술 먹고 잤을 때는 술 많이 먹고 잤을 때는 똑같은 6시간을 자더라도 되게 피곤함을 느꼈을 거야. 아마 달라요. 질이. 이게 술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내 몸은 계속 술로 인해가지고 계속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야. 내 몸은. 정신은 잘지 몰라도.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그래서 저는 표현을 새벽행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올빼미행은 지방도로를 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지방도로를. 고속도로는 우리가 큰 길 따라서 쭉 가면 종착역에 도달합니다. 근데 지방도로는 어떻습니까? 가면서 갈림길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갈림길이. 왼쪽으로 갔다 어디서 우회전했다가 이렇게 가려면 정확하게 찾아가지 않으면 제 시간에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벽행은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의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지금 여기 새벽행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시간이 가면 무조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장의 임계량입니다. 임계량.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시간의 누적의 힘입니다. 시간의 누적의 힘. 1년, 2년 만에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는 짧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2년, 3년 쌓여야 되는 겁니다. 쌓여야지. 그 쌓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꾸준함과 시간의 성장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센 불, 중불, 약불에 따라서 그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엄청난 행운아들입니다. 왜 행운아들이냐 하면 사실 이 원리라든지 이 원칙을 알면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모르면 조금 하다가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던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던데 합니다. 하다가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이런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 사이 없어. 책도 예를 들어서 100번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읽은 사람이 더 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건이 아니고 이게 300건이 되고 500건이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힘에 축적된 시간의 힘과 이 꾸준함이 되면, 그리고 내가 조금 제가 비유를 하면 사람 인간은 꾸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꾸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꾸준한다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 받았을 때는 좀 확 땡겼다가
또 조금 페이스 좀 이렇게 사람에게 슬럼프 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힘들고 할 때는 페이스를 낮추라고 그러는 페이스를. 조금 페이스를 낮췄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다가 뭐 강의 듣고 아니면 책 보고 뭐 해서 필 받으면 또 땡기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눈이 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쌓이려고 하면 한방눈이 와야지 쌓이는 겁니다. 부슬부슬 오는 눈은 내리자마자 다 녹고 없어요. 근데 한방눈이 30분, 1시간이 팍 내려주면 그걸 디딤돌로 해서 눈이 조금씩 오더라도 그 눈은 녹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면 필 받았을 때 한번 땡기고 오는 거예요. 한번.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한번 땡기고 오는 겁니다. 인계량을 스스로가 한번 높여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든 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유격이라든지 힘든 부분을 해보면 일반적인 생활하는 건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힘든 걸 체험해보지 않으면 일반 생활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일반 생활 자체도. 일반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는 자체도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더 알뜰하게 쓰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힘들게 한번 이렇게 몰아붙일 때도 필요합니다. 그게 계속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가다가 또 템포를 좀 빠졌다가 그래프로 보면 주식 그래프하고 같다 보는데 주식 그래프 주식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맨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1년이든지 2년 시간이 지나면 1년 전하고 대비를 하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모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 맥락입니다. 이게 그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지금은 필 받았으니까 좀 땡겨보자. 아, 지금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내 페이스를 한번 좀 낮춰보자. 그래서 꾸준함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꾸준함은 제자리 걸음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그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함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바빠서 책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책을 열었다가 덮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읽더라도 항상 내 옆에 책을 끼고 다니면서 책을 단 한 줄이라도 읽고 덮었으면 그게 꾸준함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꾸준함이 아니고 열었다가 덮었는 게 그게 꾸준함입니다. 내 생활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힘을 믿으십시오. 시간의 힘을 믿고 가면 여러분들을 봐야 될 시점은 뭔가 하면 5년, 10년 뒤를 봐야 됩니다. 5년, 10년 뒤를. 지금 1년, 2년 만에 책을 읽고 뭔가 바뀌고 뭘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힘을 여러분들은 믿고 시간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은 그 꾸준함을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책을 하루에 30분을 읽겠어. 나는 1시간을 읽겠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확보해서 하겠어. 못하더라도 펼쳤다가 듣는 그 습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꾸준함이 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성장되어 있고 지금하고는 다른 직업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생각이 들든지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확연히 다른 내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저는 이렇게 고전 필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독서를 하고 하면 다 좋아요. 독서도 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는 다 바빠요. 여기 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놀실 분들 따로 계시겠지만은 독서와 고전 필사 중에서 굳이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고전 필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전 필사는 총체적인 집합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전필사를 하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글쓰기 능력이. 글쓰기 능력이 하는 건 내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두 번째가 이 사고의 힘이 높아집니다. 사고의 힘이. 이게 뭘까를 이 구절이 무슨 뭘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독서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본질. 세 번째가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자기 반성도 되고 성찰도 되고. 그것은 내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 깨달음이 오는 거는 내 생활, 내 행동거지 하나, 내 생각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오고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한자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한자 공부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그 한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자 공부 저절로 됩니다. 다섯 번째가 6개월이면 하루에 2개씩 썼을 때 6개월이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책 한 권이. 그러면 1년이면 2권을 할 수 있습니다. 2권을. 1년에 2권인데 그걸 3, 4년만 하면 노노 맹자, 충경대학, 한비자, 노자, 장자 할 것 없이 거기 동양권을 다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고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고력은. 그래서 제가 고전 필사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초기 단계 때 이 고전 필사한 겁니다. 처음에는 쓰고 한자 쓰고 이렇게 내 생각이 한 세 줄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여기 좀 진학을 하면 요거는 우리 그 중학교 2학년인 김범주 학생이 고전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2월달부터 했어요. 2월달부터. 독서 모임은 작년 8월달부터 나왔고 지금 한 1년 돼가는데 사실 독서 모임 나올 때마다 책을 읽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선배님들 얘기를 이제 주로 덜깨들 중심으로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좀 원원스러워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월달부터 고전 필사를 했어요.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고전방에서 고전 필사를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을 거야. 아마 지금 6월달이니까. 2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질문했습니다. 예. 김범주 선배가 수술하는 겁니까? 그럼 시술하지, 뭐. 강제합니까? 맞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수술합니까? 강제로 강압에 못 이겨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강제로 처음에 강제를 했군요. 요즘이랑 고전이 이분하게 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제가 알았었잖아. 이제 알아서. 이게 사실 2월달부터 해서 4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저 친구가 지금 사실 4개월 됐어. 4개월 됐고 그 카톡방에서 저 친구가 매일 2개씩 올리는 걸 저는 다른 사람 거는 안 읽어봐도 범주 선배 거는 제가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제가 진짜 깜놀할 정도예요. 사실은 이게 아인지 어른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애인지 모르고 보면 어른이 쓴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아마 이게 그 정도로 자기 생각이라든지 깨달음이 사고든지 자기 반성도 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저 친구가 스스로가 깨닫는 건데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모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상업적으로 좀 식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나중에 보면 여기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잠깐 시간 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세요. 김범주 선배가 처음에는 저같이 2줄, 3줄 썼어요. 자기 생각을. 2줄, 3줄 썼는데 우리 그 이대승 선배가 고전방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어요. 진짜 내가 째도 썼거든 내가 이거.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반장씩 쓰는 거예요. 반장씩. 제가 여기서 자극받았잖아. 필 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반장씩 쓴다.
근데 죽겠어. 그런데 죽겠어. 30분씩 걸려. 한 개 쓰는데.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와, 이 메기 한 마리가 미꾸라지 노는데, 미꾸라지 안 잡으면 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내 성장이 되는 건데, 성장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하는 거는 힘들고 못합니다.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여럿이 하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하다 보면 내 거가 된 겁니다. 내 거. 습관화 되는 겁니다. 습관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독서할 시간이 없다 하면 진짜 이게 저는 모든 게 집합체라 생각해요. 집합체. 내 생각, 깨달음, 반성, 글쓰기 능력, 독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각이 힘을 키워주는 건데 모든 거의 집합체가 저는 이 고전 필사구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우리 그 집사람 김민미 선배의 필사구문입니다. 필사구문인데 이분은 한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도 못한 것을 이분도 처음부터 반장씩 쓰는 거예요. 반장씩. 미치겠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초서 우리 김민미 선배는 처음부터 책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초서를 했어요. 하면서 나중에 요 지금 가져왔어요. 나중에 보시면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에다든지 자기가 있으면 베꼈었어요. 이게 그게 지금 여기 모든 게 농축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글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양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장씩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같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꾸준합니다. 꾸준함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으며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만나서 책을 통한 결정적인 만남을 사실 했습니다. 내가 책을 안 읽었으면 난 과거하고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없었는데 책을 통한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고 저에게 책이란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또 앞으로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책과 함께하는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야기에 필이 좀 받으셨습니까? 네. 아, 진짜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정말 우리들의 삶을 또 한 번 또 가치 있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우리 김규석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애 첫 강연이었습니다. 김규석 선배님은 그 태어나서 지금 올해 나이가 겉으로 봤을 때 몇 살로 보이십니까? 29 누구예요? 3분 주셔야겠습니다. 예. 올해 40대신데요. 40대 인생을 살면서 생애 첫 강연입니다. 오늘 첫 강연을 와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규석 선배님께서 책 한 권씩을 모두 다 선물로 드리기로 하셨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1년 동안 느꼈던 것을 아낌없이 정말 3주 동안
완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오늘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요. 박수 한 번마다 1,000원씩이기 때문에 이미 강연료는 지불이 됐지만 이제 소감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규석 선배님께서 이 소감문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오늘 자기 생애 첫 강연회였는데요. 평생 어떤 마트에서도 어떤 백화점에서도 팔지 않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여러분들 정성 있는 정성스러운 소감문 작성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전 필사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하루 2개씩 해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쓰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고전 필사를 해보니까 지금 사실 좀 예, 지금 오늘 우리 김규석 선배 생애 첫 강연을 위해서 우리 김규석 선배님 사모님이신 김미미 선배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나의 남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의 첫 강연을 축하드리면서 꽃바구니 증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미미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랑 가득 포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전 필사 하실 때 참고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었는데 처음에 요거와 비슷하게 요 구절까지는 쓰고 여기는 부담스럽게 이렇게 꽉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 줄이든지 2줄이든지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알면 알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을 느끼면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에 이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막 이렇게 줄 있는 거 했는데 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막 8번, 9번, 10번 막 이렇게 한 장에 다 있더라고. 한 장에 이게 그거보다는 빈 공간이 남아도 좀 되니까 그 한 단을 가지고 요 반장을 쓰고 밑에는 비워놓으십시오. 비워놓어도 되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또 할 때 또 내 생각을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요 한 개를 가지고 반장씩 하는 게 아마 나중에 가면 그 전에 생각하고 내 생각을 또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굳이 이 부분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한자 욕심이 계신 분들은 뒤에 한자 원문이 있으니까 한자로 쓰시고 한자 이렇게 나는 굳이 못하겠다 싶으면 빼도 좋습니다. 한자는.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생각이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한 번 정도만 해도 확연히 좀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1년, 2년, 3년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 사실 독서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독서도 겸비랑 같이 병행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해가 되겠죠. 독서와 필사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책만 읽으면 실제로 거기에 성장된다 하는 걸 눈으로 느끼기가 힘듭니다. 성장된다 하는 것이. 여간해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이렇게 고전필사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이렇게 해달라고 초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혼자 하면 못 갑니다. 중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이렇게
예, 질문. 처음 이걸 하려면 네. 뭐부터 하면 좋은지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해봤는데 원칙은 수학부터 합니다. 원칙은 수학, 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수학은 양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 쓰는 게 막 이만큼씩 되면 이게 보통 그래서 수학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릴 조선시대 때 그 5세 정도 이렇게 학문에 입문할 때 기본적인 이제 마음가짐이든지 자세든지 이런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수학부터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논어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논어부터 하는 게. 논어도 그 형설 출판사에 보면 김영찬 씨가 쓴 게 있어요. 형설 출판사. 김형찬 저자가 그 리딩으로 리더를 하다 그 책에 보면 뒤에 그 이렇게 고전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하시면 논어 뭐 맹자 대학 뭐 중용 이런 식으로 쓰시면 순서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일찍 일어나면 집중이 그렇게 생기나요? 당연하죠. 저는 좀 멍한데 여기 샤워를 하셔야 됩니까? 샤워를 하셔야 샤워. 어? 집에 샤워대가 없어. 샤워장 없어요? 그럼 세수를 해야지, 세수를. 예? 예, 촌에 계시구나, 촌에. 촌에 계시니까 바가지가 한번 더 쓰는구나. 나가지로 하고. 특히 학생들 아침 일어나면 멍하단 말이에요. 멍하니까 샤워장으로. 김범주 학생 샤워장으로 합니다, 샤워장으로. 눈 비비가면서 샤워장으로 들어갑니다, 샤워장으로. 샤워하고 나면 잠 다 깹니다. 샤워하고 나면. 그때 앉아서 하면 집중도라든지 공부라든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굳이 일어나가지고 오전 필사하기는 또 아까워요, 시간이. 새벽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진짜 어떻게 일어나는 시간인데 이걸 쓰고 앉았으면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오전 필사 썼어요, 새벽에. 좀 쓰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귀한 시간에 이걸 해야 되나. 새벽에 일어나면 독서를 하고 이거는 낮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고전을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을 굳이 안 받으니까 굳이 낮에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굳이 새벽에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새벽 시간은 여러분들이 독서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고전 필사는 낮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새벽 시간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 고전 필사를 하면 좀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발전된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강연은 언제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오늘 김범주 선배가 썼는 거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그 9장의 13번입니다. 공자께서 동쪽 오라키의 땅에 가서 사시겠다고 하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누추할 텐데 어찌 지내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혼자가 가서 살면 교화가 될 터인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이 문구를 가지고 김범주가 썼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곳에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야구로 예를 들면 김성근 감독은 항상 꼴찌팀에 가서 감독직을 맡는다. 그리고 보란듯이 1등을 만들어 놓고 나온다. 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한섬에 축구장도 없는데 아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축구를 해 결국 1등을 하고 만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척박한 땅일수록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나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환경을 탓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자신마저도 게으르면 그것은 핑계라고 이영석